떼쓰기. 모든 부모를 절망에 빠지게 만드는 떼쓰기 전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처방전은 이거 먹을 거예요? 대한민국 최고의 개그우먼이었던 그녀가 예쁜 딸 모아의 엄마로 부모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와 함께 나누는 미운 세살 떼쓰기 처방전.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브 토크 부모 오늘부터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여러분께 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저희가 금요일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소통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까지처럼 변함없이 모든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또 지원군이 되어드리고 친구가 되어드릴 거니까 저희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저희가 여러분들의 고민을 더 확실하게 해결해드리고 또 무엇보다 많이 응원을 해드리기 위해서 두 분의 전문가 선생님을 모시게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이에요. 아동상담 전문가 이영애 선생님 그리고 발달심리학자 정윤경 선생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영애 선생님하고는 저 진짜 안 뵌 지 너무 오래됐는데 부모에서 또다시 인사를 네, 드리게 됐어요. 너무 반갑습니다. 선생님 정말 대한민국의 네. 많은 아이들을 함께 키워주고 네, 계시는데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하신 소감은 또 어떠세요? 네, 아주 이런 시간이 너무나 귀한 시간인데요. 사실 아이들 양육을 할 때 너무 지칠 때 따뜻한 말 한마디 누가 한 번 해주고 간단한 코칭 하나 줘도 이렇게 눈이 확 열리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네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렇게 어머님들께 따뜻함과 이 눈이 확 열리는 그런 시간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정윤경 선생님께서도 우리 저기 부모님들을 위해서 인사 한 말씀. 예, 아유, 반갑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얘가 왜 이럴까 하고 그냥 속이 답답하신 적이 많은데요. 저는 아이들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부모님들의 그런 답답한 마음을 풀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두 분의 각오만 들어도 오늘 정말 이 제가 가지고 있던 어깨의 짐이 반은 내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많이 나누면서 속 시원하게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 텐데요. 라이브 토크 부모는 저희가 만들어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만들어 주시는 시간이죠. 스마트폰에서 EBS 육아학교 핀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셔서요. 간단하게 회원 가입하시고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하시는 순간 실시간으로 저희 방송도 함께 보실 수가 있고요. 댓글도 올려주실 수 있고 또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질문도 올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앱을 통해서 저희의 방송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도 있게 됐는데요. 그동안은 아이 등원시키고 등교시키고 나니까 부모가 반이 그냥 다 지나가 버렸어요. 너무 속상해 하시는 분들 많으셨고 약속 때문에 저는 텔레비전 앞에 못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었는데 오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부터는 손 안에 스마트폰만 있다면 저희 라이브 토크 부모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하기 클릭하셔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바로바로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오늘 두 분 선생님께서 방송이 끝나도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네, 그럼요. 확실하죠? 네, 확실히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사실 네. 두 분 다 바쁘신데 이게 자는 가능할까요? 시간을 줄여서라도 24시간 얘기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소통을 하기 위해서 EBS 핀 지금 켰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돼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 그 EBS 핀에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여러분들 Q&A 올리실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지금 바로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좀 특별한 방청객들이 저희와 또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예전에는 방청객이 없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방청객이 어디 있다는 거지? 하고 궁금해하실 텐데 이게 바로 신개념 모바일 방청객입니다. 모바일 톡톡 부모단인데요. 오늘은 인터넷 카페 도담도담에서 저희와 함께 해주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글도 올려주고 계시는데 잠깐 보도록 할까요? 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희와 함께 얘기를 또 나눠주고 계시는데요. 모두 환영하고요. 지금도 여러분들 그 EBS 핀 들어오셔서 댓글 막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이 저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댓글 남겨주시고 또 질문 남겨주시는 분들 중에서 저희가 10분 추첨해서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다엘맘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연희진님께서는요. 오늘 김미려 씨 나오시네요. 반가워요. 아기가 정말 예쁘던데 라고까지 올려주셨습니다. 스머페님도 환영합니다. 제가 지금 바로 김미려 씨 얘기를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제 옆자리가 왜 비어있지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스튜디오에 왜 굳이 의자 하나만 놓고 오늘 출연하시는 분이 좀 늦으셨나라고 하실 텐데 바로 이 자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아주 특별한 손님이 앉으시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 이름하여 저희가 공감 부모라고 정해봤는데요. 늘 항상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서 만나봤던 반가운 얼굴들이 부모의 이름을 달고 이 자리에 나와서 그분들의 고민도 함께 나눠보는 그런 심사를 함께 마련해봤는데요. 자, 오늘 저희 첫 번째 공감 부모는 어떤 분이신지 살짝 지금 벌써 힌트가 나갔었는데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김미료예요. 인계상 네? 꺼내워. 우아한 몸짓과 매력적인 콧소리. 이 한마디로 대한민국 최고의 개그우먼으로 등극했던 김미려. 그녀가 엄마로 돌아왔습니다. 2013년 탤런트 정성윤과 웨딩마치를 올리고 1년여 만에 보물 같은 딸 모아를 얻었는데요. 어느새 쑥쑥 자라 24개월. 어? 인형같이 예쁜 얼굴로 SNS에서는 이미 슈퍼스타랍니다. 어쩜 이렇게 예쁘게 생겼죠? 다정다감한 남편, 예쁜 모아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그녀를 오늘의 공감 부모로 초대합니다. 네, 본의 아니게 댓글 읽다가 제가 또 스포일러를 하고 말았는데 오늘의 첫 번째 공감 부모 바로 김미려 씨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저는 깜짝 놀란 게 더 이뻐졌어요. 이제는 사모님 포스가 아니라 아가씨 포스가 나고 있는 것 같아요, 왠지. 어떡해요. 너무 복 받을 것 같죠? 네. 아니 근데 정말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으세요? 애기 낳고 나서 더 예뻐졌다고? 애 낳기 전에도 이제 제 실물을 보신 분들은 원래도 예뻤다. 네, 그러는데 네네. 근데 애를 낳다 보니까 어떻게 애 엄마가 왜 20대 때 김미랑 비슷하지? 약간 이렇게 예쁘게 더 봐주시는 것 같아요. 와! 본인 얘기해놓고도 지금. 민망하죠? 아니 근데 두 분 선생님께서도 사실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많이 봤었던 김미려 씨. 네. 근데 진짜 훨씬 더 이뻐진 것 같지 않으세요? 네, 뭐 훨씬 예전에도 이쁘셨지만 네네. 지금 더 이뻐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네. 너무 사랑하는 이렇게 아기가 있으니까 그런 네. 어떤 모습이 담겨져서 더 귀엽고 동화되면서 예쁜 얼굴로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요. 네. 근데 우리 모아가 SNS에서 굉장히 인기예요. 대세예요, 대세. 저도 얼굴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었는데 지금 네네. 보니까 미려 씨 눈을 닮았어요. 제 눈 큰 건 닮았어요. 이봐요. 네, 저 눈동자가요. 네. 아빠 눈동자예요. 아니 눈동자가 닮은 건 뭐예요? 저는 눈이 큰 반면 눈알이 작거든요. 네. 근데 남편이 눈알이 진짜 커요. 검은 눈동자. 진짜요? 네, 이렇게 진짜 그렇다. 저랑 달라요, 모아는. 근데 아빠 같은 경우에 눈이 굉장히 큰. 예, 검은 눈동자가 커가지고 너무 다행이죠. 천만다행이죠. 네, 탤런트 정성윤 씨. 네네. 정말 아빠를 닮아서 아빠와 엄마의 좋은 점만 쏙쏙 뽑아 닮아서 그래서 이름이 모아인가? 모아서 그런 정말 제일 의미도 예쁜 있고. 것만. 예. 그렇군요. 아니 그렇다 보니까 뭐 엄마도 미인인데 또 아이까지 이렇게 예쁘니까 그냥 아빠가 그렇게 딸바보를 하면서요. 아유, 그냥 바본 줄 알았는데 네. 딸바보. 아니 그냥 얘기만 해도 그게 미안해요. 좋아요? 아, 이거 보고 있을 텐데 내가 바보라고 그랬네. 아니 현서가님께서 살이 많이 빠지신 듯. 네. 김미려 씨 같은 엄마로 만나니 더욱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또 반갑습니다. 보내주신 분들 예. 많이 계시네요. 네네. 그래요. 앞으로는 진짜 엄마 김미려의 모습으로 저희가 또 방송에서 더 많이 뵙게 될 것 같은데요. 좀 식상한 질문이긴 하지만 우리 모아가 네. 잘생긴 아빠를 더 좋아합니까? 아니면 이쁜 엄마를 더 좋아합니까? 그게 뭐 정서상 좋지 않다고 해서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래도 우린 궁금하잖아요. 근데 아마 좋은 거는 둘 다 좋아할 텐데 요즘 모아가 아빠 바라기예요. 그렇구나. 네, 그렇게 뭐만 하면 아빠를 찾아요. 역시 또 여자는 잘생긴 남자를 또 따르게 돼 있죠. 그런 건가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아빠가 또 얼마나 마음으로 또 잘해주면 아이가 그걸 또 아이로 너무 이루는 잘해줘. 거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너무 예쁜 모아가 아직도 네. 어리기도 하고요. 네. 무슨 고민이 있으실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또 첫 번째 게스트로 찾아오셔서 궁금했어요.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그게요, 모아가 이제
막 2돌 지났거든요. 막 진짜 막. 그래요? 네, 8월 30일이 생일이었어요. 아이고. 슬슬 그 전후로 해가지고 지금 이 때를 쓰기 시작하는 건가 지금? 왜 어떤 뭐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심하진 않은데 아직 뭐 이렇게 마트 가다가 이게 뭐 무빙워크나 네. 에스컬레이터 있으면 자기가 손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위험하니까. 다 뿌리치고 자기가 이렇게 서 있어요. 근데 이제 위험하니까 남편이 이렇게 들어서 딱 올려놨어요. 네, 그것도.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삐져가지고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네네네.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냥 그것만 했어요? 네, 아직은 시작 단계여서 그런지. 보통 애들 같으면 이미 이제 튕기기 시작하죠. 배 튕기기. 그렇죠. 거기까지는 안 갔구나. 네, 아직까지는. 네네. 근데 이게 보이니까 조금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좀 슬슬 겁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찾아오게 됐어요. 아니, 사실 아이들이요. 내 애는 잘 모르지만 남의 애가 떼 쓰는 걸 보기만 해도 정말 저 엄마 얼마나 힘들까. 그리고 또 처녀 때 한번 생각해봐. 처녀 때 어떤 엄마가 애기가 막 떼 쓰는 걸 막 진땀 흘리면서 이렇게 어르고 달래는 모습을 볼 때 저걸 진짜 너무 안 됐어요. 근데 그 상황이 이제 나의 상황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하실 텐데요. 네. 아마 오늘 방송 보시는 많은 어머님들도 아유 저희 집에도 진짜 그때가 됐어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지금 한창 떼쓰기와의 전쟁을 하고 계시는 어머님들도 계실 텐데 그래서 저희가 오늘 미운 3살 떼쓰기 처방전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좀 꾸며보려고 합니다. 지금 댓글 달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그 EBS 육아학교 앱에 들어오시면 우측 상단에 바로 Q&A가 있습니다. 이 Q&A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질문들 다 올려주실 수가 있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육아 멘토들이 24시간 안에 이렇게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보면 이제 노규식 박사님이 직접 써주신 그런 답변들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직접 24시간 안에 전문가 선생님의 그 조언을 들으실 수 있다는 거 많이들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Q&A 안에도요. 아이들의 떼쓰기와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저희가 몇 가지만 좀 이렇게 한번 골라봤어요. 함께 보도록 하죠. 하루 종일 울고 떼쓰는 아이 너무 힘들어요 라는 제목으로 올려주셨는데요. 20개월 된 둘째 때문에 하루하루가 너무 힘듭니다. 자기 맘대로 안 되는 게 있으면 하루 종일 울고 떼쓰기를 반복하다가 이제는 아이가 저를 때리기까지 해요. 아이고, 저도 너무 지쳐서 힘들고 우울하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올려주신 분도 계셨고요. 또 다음 사연도 있었는데 제목이 소리 지르고 떼쓰는 아이였습니다. 40개월 된 남자아이인데요. 평상시에는 말도 잘 듣고 잘 지내는 아이인데 얻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소리 지르고 떼쓰면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어떻게 해야 이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될까요? 라고 올려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이미 아이들이 이 떼쓰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다는 건데 네네. 지금 딱 보면 너무 힘들고 지칩니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우울하다. 어떡해. 근데 우리 미려 씨 같은 경우에는 아직 우리 모아 때문에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은 없죠?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아이고, 모아가 효녀예요. 네, 아직까지는요, 아직까지는. 아니, 네. 그리고 그게 사실은 남편이 많이 도와줘서 사실 가능한 게 아닐까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좀 힘든 일이 딱 이게 닥치려고 하면 전 무조건 저도 모아처럼 네. 여보를 찾거든요. 그럴 기미가 보인다 그러면 아빠 이렇게 한번 딱 불러주는군요. 여보. 여보가 알아서 처리해라. 아니 근데 이렇게 어떨 때는요, 네. 그 부부끼리 그 육아와 관련돼서는 손을 좀 이렇게 내밀어기도 하고 좀 더 이렇게 할 수 맞아요.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 서로 같아요. 이렇게 눈치껏 좀 봐서 내가 좀 많이 봤다 싶으면 이게 그 상대방이 봐주기도 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안 힘들고 안 우울한 거예요. 네. 아니 지금 바로 지나간 그 댓글에서도 네. 우리 아이도 이제 떼쓰기 시작했는데 배 튕기기 한다고 아하. 올려주셨어요. 박진아님도 엄마 아빠 외에 사람만 보면 도와달라는 듯이 막 떼를 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남들 앞에서 떼쓰면 진짜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빨리 벗어나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 때도 있는데요. 자, 이렇게 많은 댓글이 올라오는 걸 보면 어머님들께서도 궁금한 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시게 올려주시면 우리 선생님들께서 시간이 되실 때마다 계속 이렇게 또 답변을 해주실 테니까 오늘 방송 보시는 동안에도 떼쓰기와 관련된 궁금증이 있으시면 질문하기를 통해서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 외에도 그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투표입니다. 여러분들의 솔직한 생각과 의견을 들어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오늘 질문은요. 아이가 공공장소에서 때를 쓸 때 나는? 이라고 정해봤어요. 대충 그림 이렇게 그려지시죠? 마트에서 애가 이렇게 들어누워 있는 이거 한명 봤으니까. 장면들이 네. 보이는데 이럴 때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지 여러분들의 솔직한 의견 듣고 싶습니다. 자, 김미려 씨가 보기 좀 읽어주세요. 네. 1번, 일단 들어주고 집에 가서 혼낸다. 2번, 크게 혼내거나 때린다. 아유. 3번, 그냥 놔두고 가버린다. 4번, 다른 데로 가서 네. 진정시킨다. 그리고 5번, 대안을 주어서 달래준다. 네네. 이렇게 5가지 보기 중에서 나는 주로 이런 방법을 쓰고 있다라고 하시는 거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희 댓글창 우측 상단에 보면 투표하기 있습니다. 네. 그 투표하기 들어오셔서 투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 정답이라는 건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과연 어떻게 행동을 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은 거니까 솔직한 의견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떼쓰기 처방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볼 텐데요. 이영애 선생님, 네네. 아이들은 정말 언제부터 이 떼쓰기를 시작하는 거죠? 네, 오늘 아주 적임으로 오셨어요. 아, 정말요? 건강부모로 오셨는데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떼 쓰는 거가 우리가 만 2세부터 일반적으로 좀, 물론 그 이전에도 조금씩 슬금슬금 이제 좀 떼 형식으로 나타나긴 하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떼를 부린다고 하는 건 한 만 2세? 그 정도로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한 진짜 3살? 너무 잘 나왔네요. 네, 그러니까 아주 정확한 시점에 네네. 지금 나오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우리 모한테는 정말 너무 오늘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그 떼쓴다는 거는 기쁜 소식이에요. 애가 발달적으로 잘 성숙하고 있다는 거죠. 네. 만 2세 정도 되면은 자기 어떤 욕구가 생기고 자기의 어떤 개념이 생기는데 문제는 얘네들이 그런 거를 당당하게 의사소통할 능력, 잘 조절해서 표현하는 능력이 너무 미숙하기 때문에 떼를 쓴다든지 드러눕는다는 식으로 네. 이렇게 부족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면 되죠. 자기 표현이 안 되고 말로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거를 이제 표현하는 방식이 우리한테는 이제 떼쓰기로 그렇죠. 보인다는 건데요. 그렇죠. 그 아까 올라왔던 Q&A 중에 제가 아까 놓친 게 하나 있었는데 103일 된 아가가 원래 떼쓰기를 시작하나요? 하고 이런 질문을 올리신 분이 계셨어요. 100일 바로 지난 아이가 떼를 네. 쓴다. 이거는 네. 선생님 정말 가능한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제가 상담했던 어머님 중에 어떤 분은 그 보행기에 애를 태운 아이 있잖아요. 그 네. 아이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왜 말 안 들어? 막 이러고. 근데 이제 이런 거가 잘 모르셔서 지금 그러시는 건데 네. 103일 정도밖에 안 된 아이면은 정말 깐난아기잖아요. 이런 아이들은 어른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은 머리로 생각하고 다 이렇게 생각 판단을 하잖아요. 이 아이들은 감각으로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불편하면 우는 건데 아까 정 교수님도 얘기하셨지만 네. 그걸 말로 표현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주 어렵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기 의사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울음밖에 없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럴 때는 빨리 이거 죽을 것 같아서 그러는 거거든요. 아이들은 많이 왜곡이 돼요. 감각으로 받아들이게 되니까 지금 엄마가 기분 나빠서 날 째려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못 한단 말이에요. 네네. 아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빨리 민감하게 이럴 때는 빨리 알아차리셔서 불편한 거를 해소해 주셔야지 아이의 SOS의 신호를 좀 잘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랄까 그 아기 아주 어린 아기가 느끼기에는 생사가 갈린 그런 그럴 수 약간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103일 정도다라고 하면 이건 아이가 본능적으로 그러는 거니까 이 아이가 정말 누구 닮아서 이 100일밖에 안 된 애가 뭘 한다고 나한테 일어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안 되겠다. 네, 이 사연 올려주신 어머님 꼭 이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자, 그렇다면 아이들이 이렇게 떼쓰는 이유는 뭔지 그 원인부터 좀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나 지금 성장하고 있어요 이런 뜻이에요. 네. 나 지금 인간답게 잘 성장하고 있다는 건데요. 아이들이 맨 처음에 엄마 뱃속에 있다가 뱃속에 쑥 나온다고 해서 와, 난 엄마랑 다른 사람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지를 않거든요. 아이들은 이게 뭐지? 네. 이제 이러고 있다가 왔는데 점점 뭔가 이렇게 근데 이때는 아이들이 아무리 이렇게 떨어져 있다 해도 자기가 움직이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절대적인 의존 기간이 한 1년 정도 이렇게 길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 아이가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도 해요. 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우와 나 사람 꼴이 돼가네. 우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아이들이 아주 입에 다는 얘기가 싫어, 안 해. 뭐 이런 것들이 야 나 이 사람 꼴 돼가요.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때가 없는 거는
오히려 지금 조금 때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도 되니까요. 요거는 엄마, 아빠, 나 이제 사람처럼 네. 돼가는 내 모습 좀 봐주세요 하는 힘의 행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대로 이게 다 이제 자기 개념의 발달이에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주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나는 엄마랑 달라라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2~3살 되면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이거 먹을래? 그러면 싫어. 그렇죠. 엄마는 이게 좋지만 나는 다른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고 싫어하고 나중에 뒤에 가서 어떻게 해요? 먹어요, 먹을 또. 거예요.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렇게 성숙하고 있다라는 것을 연습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나 자연스러운 발달이고 성장이기 때문에 네. 어머님들이 안고 가셔야죠. 가르칠 거는 가르치고. 그렇군요. 그럼 떼쓰기가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자라면서 당연하죠. 거치는 과정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오히려 걱정하셔야 돼요. 그래요? 얘가 자기 욕구를 잘 느끼지도 못하고 어떻게든 표현하려고 애쓰지도 않는다라는 건 오히려 그런 아이들은 더 걱정을 하실 수가 있죠. 아니면 그것보다는 어떻게 올게 온 거다. 엄마가 너무 엄하거나 어려워도 그렇죠. 자기 표현을 못하는 그런 아유.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아직 어린 나이부터 엄마가 무서워서 말을 못하면 네. 어떡하겠어요. 그쵸?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떼쓰기를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아이에게 줘야 되는 게 뭐냐. 그거 뭐냐면요. 자기조절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아이한테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을 친절하게, 꾸준하게 가르쳐주는 그 과정이 떼쓰는 과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아이들이 자기조절 능력 형성이 되는데 이게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훈련시키는 이제 내가 그 훈련시키는 훈련자가 돼야 되겠구나 하고 네. 부모님들은 때야 스트레스 이게 아니고요. 내가 얘를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그런 훈련을 시키는 훈련 트레이너가 이제 내가 되는구나 네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한결 마음이 좀 가벼워지지 않으실까 생각됩니다. 가벼운 게 아니라 갑자기 더 무거워지네요. 네. 걔를 책임감이 더 생기는. 아이를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왠지 이렇게 사람이 되어가는 그러면서 듯한 제가 진짜 부모님들이 돌을 닦는 시간이 이제 오는 건데요. 근데 참 엄마로서는 이게 쉽지 않은 과정이거든요. 정말 고난의 연속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언제까지 우리가 이 때를 참아줘야 되는 건가요? 이제 어머님들이 어떤 착각을 하시냐면요. 내가 한번 딱 말하면은 아이가 딱 들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건 없죠, 세상에. 근데 나도 남의 이야기하는데 금방 안 들어주는데 그쵸. 애가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 아이는 말을 안 듣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훈련시켜야 되는데 그 시간이요. 대부분 한 만 5세 정도로 보는데 그걸 왜 그렇게 보냐면 만 5세가 되면 이제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거나 감정을 인식하는 거나 이런 것이요. 거의 성인 수준으로 많이 가까이 가요. 네. 그래서 만 5세 되는 아이는 지금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가 가능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가 말로 싫어. 나 이렇게 하면 화가 난단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행동화가 되는 게 조금 더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그 시점을 정도 보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애착이 조금 불안정하다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네네. 것처럼 엄마가 너무 엄격했다거나 아니면 네 마음대로 해 하고 너무 허용을 했을 경우에는 요 때가 조금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너무 허용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문제가 있군요. 되죠. 왜냐면 가르치질 않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럴 때 이 아이가 일상생활에 방해가 될 만큼 만 5세 이후에도 이게 너무 지속이 되면 우리가 이걸 약간 문제행동으로 봅니다. 그래서 적대적 반항장애 뭐 이렇게 해서요. 또 말 안 듣는 청개구리. 네. 이렇게 좀 보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을 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네. 우리 모아처럼 이제 막 이렇게 떼쓰기 막 시작할 때쯤에 이렇게 잘 교육을 시키면 그럼 그 시기가 좀 괜찮아지나요? 그러니까 훈육이 꼭 필요한 거죠. 네네네. 훈육은 반드시 필요하죠. 네네.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때 아이들이 징징거리고 떼쓰는 거는 감정 조절이 안 되는데 그거는 상황 판단이 안 돼서 그래요. 내가 떼써서 얻을 수 있는 건지 포기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가르쳐주고 인식하게 해주는 게 부모님의 역할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또 부모님의 역할은 우리 아이의 어떤 독특한 특징, 기질이죠. 그거를 잘 파악해서 맞춰서 훈육하셔야 돼요. 참 어렵죠. 이게 저 부모 되는 것도 맞아요. 했어야 되거든요. 모아가 요즘 되게 예쁜 원피스를 입혔는데 네. 그
예쁜 구두를 신어야 되는데 자꾸 고무신을 신겠다. 고무신이요? 예, 하얀 고무신을 네네. 신겠다고. 네, 그런 거는 그냥 그래 너의 패션이라고 인정해줘야죠. 인정해줘야죠. 저도 그렇게 왜냐면 생각해요. 이제 모아 같은 경우가 아직 어리잖아요. 네. 아까 제가 어린아이들은 머리로 생각하지 않고 뭐로 받아들인다 그랬어요. 감각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정말 예민한 아이들은요. 신발 하나 고르는 것도 2시간이 걸리는 아이가 있어요. 자기한테 딱 맞는 감각을 고르려고. 그래서 아까 그 아이의 특성을 잘 이해하셔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기질이 조금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너무 불편하지. 이게 너무 편안하지. 근데 요거 말고 또 편안한 값부터 찾아보자. 이렇게 해서 조금 예, 이렇게 좀 네네. 전환을 시키시는 게 필요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이의 패션 감각으로 바라보면 안 되는 거죠. 쟤는 누구 닮아 여기서 갑자기 고무신을 신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어른의 잣대로는 절대 보면 안 된다는 건데요. 자, 저희가 재밌는 실험을 했던 화면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 이걸 보시면 아마 아이들에 대해서 또 이해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보고 얘기 나누죠. 이 실험은 만이세 8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자기가 원하는 걸 하지 못했을 때 반응을 살펴보는 실험입니다. 먼저 아이들에게 단단하게 포장된 과자 봉지를 하나씩 줬습니다. 과자를 먹으려면 봉지를 열어야 되죠. 하지만 엄마는 아이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과자 봉지와의 작은 전쟁을 시작한 아이들. 어머님들 연기력이 좋으신데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정말 궁금하네요. 첫 번째 아이가 과자 봉지를 발견했습니다. 엄마 나 이거 까줘. 먹고 싶으면 내가 까먹어. 근데 너무 말씀이 냉정한데요, 과자는 어머니. 먹고 해주는 거 봐. 엄마는 안 도와주고 아이는 떼를 쓰기 시작하더니 결국 네. 맞나 봐. 근데 실제 저런 상황이 8명 중 많아요. 3명의 집에서 아이가 해줄 이런 수 없을 반응을 때가 보여서 있잖아요. 엄마는 도와줄 수 없을 때 스스로 조금 다른 좌절을 반응을 극복해야 보인 될 때 아이들도 어떻게 하는지 있습니다. 보는 실험이에요, 엄마 사실. 이거 다 보고 나서 이거 까줘. 기특하네요. 어머, 얘는 고등학생 아니에요? 고등학생? 탐나죠? 천사다. 이리저리 방을 구경하는 아이도 있고 어머, 진짜 오래 기다리네요. 엄마 도와줘. 아이고. 나도 못해. 엄마 엄마가 읽는 책을 보며 과자에 대한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보는 아이도 있습니다. 아이고. 뭐야? 8명 중 4명의 아이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딱 한 명의 아이는 저럴 있다. 다 먹어. 특이하다. 특이하다. 네가 특이한데? 전혀 칭얼대지 않고 천천히 리본을 풉니다. 어머나. 그리고는 결국 봉지를 열고 마는데요. 귀여워. 엄마도 해줄래? 엄마한테 과자를 권하기까지 합니다. 아이고. 똑같은 상황인데도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아이들. 내 아이는 어떤 아이인가요? 또 엄마가 바라는 아이는 어떤 아이인가요? 우리가 물론 저 상황에 놓여보진 않았으니까 뭐 그냥 추측만 하는 거지만 모아가 만약에 저 상황이 되면 어떤 아이 측에 될 것 같아요? 모아는 일단 그거를 자기랑 같이 공유하길 바라고, 그러니까 막 되게 뭐가 새로운 게 있으면, 우와! 이런 감탄사를 되게 많이 해요. 네. 이거 뭐지? 이러면서. 그래서 관심을 이렇게 같이, 제 관심을 끌어서 같이 이렇게 뭐 좀 해보자고 하다가 이제 제가 안 도와주고 그냥 뭐야 너가 꺼내서 먹어 이러면은 최대한 진짜 자기가 해보다가 네. 도저히 안 되면 자기가 도와달라고. 도와달라고. 네. 그러니까 한 2번째 정도에 들어가는 본인이 해보려고 노력하는. 괜찮습니까? 이 정도면?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아까 가장 탐나는 아이 있잖아요. 맨 마지막. 차분하게. 네네. 그런 아이는 10명 중에 저희 나라에는 한두 명도 안 돼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냥 모아처럼 그냥 포기하든지 그냥 다른 거를 보면서 자기 마음만 조절을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들어눕는 아이들이 있다는 그쵸. 거죠. 예. 자기가 원하는 걸 안 되면은 이렇게 그냥 막 머리에 막 불이 올라가지고 들어눕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게 어머님들이 힘들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자기가 생긴 대로 나름의 감정을 조절하는 방식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도 막 화가 나고 열이 받고 그러면은 막 심장이 뛰고 가슴이 막 울컥하면서 어떻게 하세요? 주로 눕거나 앉거나 하시죠. 아이들도 그런 방식으로 해서 네네. 혈압을 낮추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모님이 그걸 보면은
얘가 성격이 나빠서 그렇구나. 뭔가 내가 제대로 가르쳐서 야단치지 않아 그렇구나 하면서 오히려 그 아이를 더 비난하고 화나고 뭐 들었다 놨다 하면서 얘가 아까 감정의 흥분을 가라앉히려고 조절한 것을 오히려 더 불러일으키면서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애가 들어눕자마자 우리가 하잖아요. 아니 얘 도대체 왜 이래?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일단 너 이거 아빠 세우잖아요. 닮았어? 막 이러고 그러면 안 되고요. 그러지 말고 오히려 이런 애들은 어쨌든 자기가 나름의 방식으로 조절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 그래 잘 쉬어라. 기다려줘야 되는 기다려줘야 거예요? 돼요. 그러면 애들 그럴 때요. 가만히 들어넣었을 때 보세요. 얼굴이 편하네요. 오히려. 근데 엄마가 가서 오히려 더 쓰시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기다려주고. 근데 아무리 들어놓고 뗐어도 안 될 거는 안 돼. 그거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셔서 몇 번만 하시면 네. 한 두세 번은 들어누워요, 그래도. 그만해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런 애들이 특별히 많은 거는 그걸 부모님들이 잘 해결하지 못해서 계속 들어누는 애들이 있어서 실제로 서양보다 한 두세 배 아이들이 더 많이 들어누워요. 아까 5살이면 떼쓰기 그만둔다고 하셨죠? 저희 나라는 5살에도 그런 아이들 꽤 있습니다. 있죠. 그거는 배우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런 거는 자기 기질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해야죠. 내가 그렇군요. 자,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사실 아이가 저렇게 들어 누웠는데 빨리 일어나 주지 않을 때 내가 진땀 빼고 진짜 우리가 아까 그 보기 실시간 투표 보기 나왔던 것처럼 그냥 모르는 척하고 가는 그런 부모님들도 요즘 왕왕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자, 과연 실시간 투표를 통해서 우리 어머님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함께 또 그 투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공공장소에서 뗐을 때 나는 이라는 주제로 공감 투표하셨는데 투표 결과 보여주세요. 네, 자 투표 결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제가 지금 투표를 잘 못 찾고 있는 거죠 지금? 제 사진 보고 싶으셔가지고. 어떡하나요 이거? 자 잠깐만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 지금 실시간 화면만 지금 보이고요. 투표 결과 보이는 데를 지금 못 찾고 있어요. 이거 어떡하나? 자, 네, 잠시만요. 이게 투표가 잘 안 되거든요. 결과 혹시 보실 수 있으세요? 자, 저희 PD님이나 작가님께서 결과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원래는 여기 보여야 되거든요. 저희가 보이는 걸로 아까 다 연습을 했는데 갑자기 투표 결과가 보이지 않아서 과연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투표를 진행을 하셨을지 자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이 지금 제일 많은 걸로 나왔는데요. 다른 데로 데려가서 진정시킨다라고 나왔어요. 저는 사실 5번 대안을 주어서 좀 달랜다 이거를 좀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안이라는 게 예를 들면 뭐 아이한테 저기 금붕어 파는 데가 있네. 우리 금붕어 좀 구경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데려가면 어떨까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게 좀 진짜 좋은 방법인지. 네, 우리 정 교수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까 제가 좀 힌트를 드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진정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대안을 주고 주의를 돌려주는 것도 좋아요. 네. 근데 그거는 계속 쓸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실은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이렇게 스트레스 받거나 좌절 상황이 있을 때 제일 먼저 발달적으로 쓰는 전략이 뭐냐면은 다른 곳으로 주의를 돌리는 거예요. 네. 가장 말해서 가장 미숙한 정서 조절 방략인데 정말 유능한 건 뭐냐면은 제대로 상황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위기를 벗어나는 것도 좋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우리 아이한테 이렇게 잘 역경을 딛고 가는 법을 제대로 가르쳐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으시면은 얘한테 빨리 상황 판단하도록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네네. 다음에 약속해서 어떻게 저가 정당하게 받는 방법을 알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과정을 해서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고요. 네. 대안을 주고 그러니까 주의를 돌려주는 거는 하시는 게 나쁘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 정도만. 꼭 마치 이렇게 애가 이렇게 뭘 하고서 오 저거를 하고 갑자기 확 못 뺏고 뭐 이러는 그렇죠. 거가 좀 생각이 나네요. 저도 되게 많이 그랬었어요. 저도 그런 거 하잖아요, 그죠? 몇번 써요. 네.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겠네요, 진짜. 네, 근데 이제 그게요.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좀 하자면은요. 네. 그냥 이렇게 완전 엉뚱한 방법으로 설명 아무것도 없이 저거 봐. 이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데요. 네. 절차가 좀 있습니다. 그걸 제가 맨 마지막에 그 비법으로 하나 알려드릴 거거든요. 정말요? 네. 그 절차를 잘 따르시면 네. 이 대안을 잘 가르쳐준 게 우리 아까 네. 그 비디오에서 나왔던 특이한데 그리고 혼자 문제 해결했던 아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 능력
능력을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안 사용하는 거를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을 우리가 조금만 배우면 네. 이게 중간 절차가 되고요. 그래서도 너무 안 되면 최후 통첩이에요. 그러면 사람 없는 데로 가자. 네. 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되게 너 나 좀 보자 이거잖아요. 제일 무서운 그리고 아이들이 많이 장난감을 너무너무 사고 싶어요. 네. 그런데 장난감 많은 앞에서 이거는 안 되고 저거는 저거고 이런 거는요. 다이어트 하는데 뷔페에 데리고 와서 참아야 되는 거고 똑같아요. 먹으면 안 돼. 막 예. 이러면서, 아. 예, 그럴 때는 빨리 장소를 피하시는 거. 네. 아이들이 자극을 없애주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하. 근데 자극을 없애주고 싶은데 애들이 거기서 들어놓으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집어서 이렇게 오는 수밖에 그렇죠. 없는데 저는 사실 2번 있잖아요. 크게 2번이요? 혼내거나 때린다. 없을 것 같잖아요. 저는 마트에서 그 사람 많은 데서 애를 정말 때리시는 분을 봤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세게 때리셨어요. 그것도 얼굴을.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당황하셨었나 봐요. 근데 그 모습을 봤을 때 엄마를 보는 게 아니라 아이의 눈빛이 엄마한테 너무 실망하고 너무 공포스러운 걸 보면서 아 정말 우리가 부모로서 그 감정을 조절하는 거는 너무나 중요하겠구나라고 저는 그 순간 진짜 정말 소름이 끼치게 느꼈었거든요. 안 되지 않아요? 아,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안 되죠. 네. 더더군다나 남들 보는 앞에서 그렇게 체벌을 하는 거는 네, 네. 아이한테 너무 나쁜 기억으로 그러니까. 남지 않을까요? 이제 이게 우리가 학대냐 훈육이냐 이걸로 지금 요즘 논란이 많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아이의 정서적인 상처를 많이 주는 거 이거는 학대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정서적 있습니다. 상처도. 네, 네. 그러니까 아이가 동공이 흔들리고 막 이런 거는 그때 아이한테 심리적인 상처가 좀 줄 수 있죠. 그래서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네. 우리 김미려 씨 같은 경우에는 아까 몇 번 고르셨어요? 저는 요즘 5번. 5번 대안을 줘 달랜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니, 이 대안이 나쁜 건 또 아니에요. 어떻게 또 활용하느냐에 모든 따라 건 다른 다 사실은 답이 거니까.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지혜롭게. 네. 근데 요즘 4번도 좀 하기 시작했어요. 4번도. 그렇죠. 레스토랑에서 밥 먹는데 밥 안 먹겠다고 막 갑자기 물 막 버리고 네. 하지 마 이거 사람 이거 하는 거 아니야 민폐야 하나 안 돼 하면 올라가 할 때 노이즈 나와. 아, 네네. 아니, 근데 며칠 전에 또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이가 본인이 버튼을 누르겠다고 막 소리 지르는 아이를 봤어요. 누르게 해주죠. 누르게 해주면 안 왜 돼요? 그걸 안 해주죠? 아, 근데 엘리베이터 안에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고 그 아이가 요거를 이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선생님? 나름대로 원칙을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해줘야 될 때는 하는 거고 안 될 때는 안 되니까 참자. 사실 이건 부모의 역량인데 참 어렵죠. 때를,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상황을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아이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때를 부리고 화를 내는 거고 포기하면은 좀 슬프게 우리 말로 좀 조금 이렇게 잦아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잦아들어서 슬프게 울게 만드는 것도 괜찮은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상황을 파악하겠죠. 네. 네. 선생님, 실제로 진짜 아이가 막 때를 부린다라고 할 때 우리가 좀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네, 제가 아까 비법 하나 알려드린다고 네, 네, 그랬잖아요. 궁금합니다. 사실 뭐 대단한 비법은 아니거든요. 제가 맨날 방송에서 네, 하는 네. 이야기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게 여태까지 아이들을 조절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좀 효과가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방법인데요. 이게 ACT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ACT. 이건 뭡니까? 예, 영어가 막 나오잖아요. 네. 예, A가 어크날리지먼트를 해서 알아차려 주는 거예요. 너 너무 누르고 싶지. 네가 하고 싶은 거지 지금. 먼저 마음을 선수치기예요. 마음을 읽어줘야죠. 그럼 아이들이 감정이 좀 내려앉아요. 그 다음에 그래 그럼 이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C가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게 아까 네. 정 교수님이 이야기하신 가르치는 거예요. 야, 사람이 너무 많아. 이런 거죠. 그런데 애들이 그러면 네 엄마 그러죠. 안 그러죠. 절대로 안 그럽니다 네. 아이들이. 그러면 그 다음에 T가 뭐냐면 타겟 비헤이비어 그래서 이게 대안이에요. 네. 근데 이거를 엉뚱하게 자 우르르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이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 대신에 그러면 우리 내려서 네. 다시 사람들 다 내린 다음에 그럼 다시 타서 네가 눌러. 네, 많이 바쁘지 않으시면 네네. 이게 아이 나이에 따라서 조금 더 다른데요. 이게 대안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 많이 가르쳐 주시면 네네. 문제 해결 능력이 이제 커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바빠요. 그래서 지금은 할 수가 없어요. 네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그러면 되죠? 우리 집에 들어가면은 집 버튼 있잖아요. 네네. 응. 아. 집에 키 있잖아요. 키. 네. 요즘은 거의 키로 하잖아요. 네네. 그럼 빨리 내리자야. 내려가지고 키를 네 마음대로 눌러봐. 이게 똑같은 건데요. 이거 똑같은 걸로 다른 걸로도 내가 문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꼭 거예요. 이게 아니어도 된다. 네네. 그러니까 그게- 엘리베이터 안에서 못했으면 네네. 집에 가서 집에 번호 키는 네가 한번 네. 눌러보자 이렇게 하고 네네. 얘기를 해주라는 거죠. 네네. 오. 예, 요게 이제 사실 알려져 있는 방법 중에서는요. 네. 가장 훈육을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이렇게 해서도 싫어! 그러면은 이제 그게 아까 말씀드린 최후 통첩이에요. 네. 내려. 아. 내려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까지 분명히 갑니다. 우리 아이들은 거기까지 분명히 갑니다. 근데 거기서 어머니께서 좌절하지 마시고 또다시 A로 그렇죠, 또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C를, T를 잘 주셔야 돼요. 대안을. 그러니까 대안을, 대안을 그렇죠. 엉뚱한 걸 주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애한테 해당이 안 되는 거 되면 안 되고 좀 문제 해결을 잘 할 수 있는 것들로 좀 주시면 그런 해결을 좀 할 수가 있어요. 네네. 정 교수님, 우리 떼쓰기를 좀 잘 다룰 수 있는 원칙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이런 거를 좀 아우러서 몇 가지 원칙을 좀 어머님들이 생각하고 계시면 좋겠어요. 네. 첫 번째는 뭐냐면 훈육은 애를 야단치기 위한 게 아니라 애를 위한 거예요. 이 혼란한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걸 당당하게 배울 수 있도록 네. 가르치는 거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사실은 이게 엄마들이 제일 어려운데 아이들이 감정을 이렇게 느끼는 거하고 표현하는 방식을 항상 구별하셔야 돼요. 네. 예를 들어서 나 이거 싫어. 저는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너는 어떻게 이게 싫을 수 있니? 너는 어떻게 이게 좋을 싫을 수 있죠. 그렇죠. 네. 근데 엄마들은 그렇게 엄마도 얘기하지 싫은 게 않아요. 있잖아요. 내가 싫고 좋은 거는 마치 배고픈 것처럼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거는 무조건 인정하셔야 돼요. 엘리베이터 버튼이 누르고 싶어? 누르고 싶구나. 그렇지만 누르고 싶어서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틀렸을 때는 거길 손을 봐야겠죠. 그래서 어쨌든 감정이나 어떤 욕구를 느끼는 것과 표현하는 방식을 부모가 잘 구별하셔서 훈육을 하셔야 돼요. 네. 세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도 유사한데 아이들을 수치심을 유발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남들 앞에서. 그러니까 아까 뭐 때린다든지 네. 아니면 비난을 해도 뭐 너 이렇게 행동이 틀렸니라는 건 고치면 되지. 그렇지만 뭐 너는 이렇게 성격이 나쁘니 왜 이렇게 버르장머리가 없어. 그러면서 그 아이를 창피하게 하는 건 좋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 역효과가 날 거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조용히 딴 데 끌고 가서 얘기해요. 저는 이런 부모도 봤어요. 조용히 끌고 가서. 아니, 예. 저는 어떤 부모를 질질 끌고 가서. 그게 아니라 저는 이런 부모도 봤어요. 누구 앞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얘가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예민하네요. 그랬더니 귓속말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또 아니죠. 아니 근데 그것도 어떨 때는 애가 이렇게 엄마가 그래도 나를 조금 큰 애였어요. 창피하게 하지는 않는구나 라면서 이제 조용히 정말 그 질질 끌고 가는 네네. 방식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다 아시겠지만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셔야 돼요. 애의 능력. 그다음에 기질, 아까 성향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따라서 이거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런 그러니까 결국 그걸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누구겠어요. 아니 주변에서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애 혼낼 때 따끔하게 한 번 혼내는 게 맞기 때문에 남들 앞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혼을 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신데 그게 옳은 방법이 아니군요. 그거는 아니에요. 네, 제가 보충을 하나만 더 말씀을 좀 드리면요. 지금 그 자리에서 따끔하게 혼내야 된다. 이거를 지금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네네. 생각을 조금만 바꾸자고요. 그럴 땐 좀 놔두고 잘할 때 어머나 이번에 네가 안 누르고 참았네? 예. 네, 이렇게 잘할 칭찬하는 때를 방법으로. 잘할 때를 빨리 포착해가지고 어머 이거 네가 오늘 참았구나. 그래요. 이렇게 네. 이렇게 잘하는 부분을 격려해 주시면 오히려 그 부분이 훨씬 더 잘 클 수가 있어요. 맞아요. 칭찬해주면 엄청 뭘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애들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아까 뭐 우는 척 한다든지 뭐 때를 쓰거나 할 때는 그냥 네. 보지 않으시고 제대로 된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 반겨주시는 게 사실은 가장 안전해요. 자, 저희가 지금 떼쓰기 처방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함께 나눠보고 있는데 왜요? 이론은 싫은데. 이 말씀, 알아요. 이 말씀 정말로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럼요. 근데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요. 한 번 안 된다고 해가지고, 어머, 전문가들 이야기하는 거 다 말짱 거짓말이잖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세요. 이거 제가 여태까지 임상 20년 네네. 동안 아이들 상담하면서요. 어머님들이 굉장히, 해보니까 돼요. 했던 방법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정말 아이가 사람인데요. 사람이 그렇죠. 정말 하루아침에 바뀌니까 나도 안 바뀌는데 우리 뭐 아무리 결심을 해도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아이들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10번이고 100번이고 부모된
죄로? 부모는 축복으로 그냥 저희가 그거를 참고 넘겨야죠. 뭐. 자, 저희가 오늘 떼쓰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궁금증 많이 받고 있는데요. 지금 Q&A란에도 많이들 올라오고 있어요. 그 질문에 바로바로 답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생생 Q&A. 자, 오늘 첫 방송 이제 개편하고 첫 방송이라 막 여러 가지 복잡한데 Q&A에 지금 질문들이 많이 올라와서 다 못 해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일단은 저희 그 올라있는 질문 중에서 몇 가지만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네, 먼저 엄마를 때린다는 그런 사연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때를 쓰다가 안 되면 저를 때립니다. 계속 참아줬더니 점점 더 심해지는데요. 저한테 화풀이하는 것 같기도 하고 훈육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아까 그 공감 질문에도 아이가 엄마를 이제 때리는 그런 얘기가 지금 포함이 돼 있었었잖아요. 우리 미련 씨는 한 번도 맞은 적 없나요? 있어요. 아유, 애한테 맞고 살았어요. 어디 맞았어요? 얼굴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같이. 저도 같이 때렸어요. 자, 이런 방법 어떤가요, 선생님? 이럴 때. 이게요. 네. 아주 자꾸 저기 모아가 네. 이제 만 2세잖아요. 네네. 이거 나이를 생각하셔야 돼요. 만 2세 되는 아이가 남의 입장을 생각할 만큼 아직 발달이 안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걸 갖다가 만약 엄마가 딱 같이 때리면 엄마가 날 왜 때리지? 이렇게 되지. 내가 나를 버릇을 고치려고 하는구나를 몰라요. 절대 모르죠. 저도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걸 못 그게 느낀다 안 이거죠. 되죠. 그러니까 아직은 그게 잘 안 되는 나이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얘가 분명히 말로가 안 돼서 행동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엄마가 통역을 대신해 주시는 거예요. 네. 너 이래서 화나서 엄마 때렸지. 안 돼. 이거 딱 잡으시고. 잡고. 네. 그 거야. 이렇게. 이렇게. 네. 때리려고 아마 드라마에서 많이.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대안이 뭐냐면은 말로 해야 돼. 근데 애들이 그걸 잘 안 해요. 그쵸. 근데 그거를 자꾸 들려주시잖아요. 그럼 지금도 아까 이론은 뭐 되는데 현실이 어려워요. 네네. 이러시잖아요. 조금만 해보세요. 그러면요, 그게 아이들에게 자기 목소리가 돼요. 엄마의 목소리가. 네. 그래서 그게 언젠가는 아이가 엄마 그럼 내가 화나요. 이게 한 날이 옵니다. 포기하지 네네. 말고 하세요. 네, 네. 자, 일단 뭐 아이한테는 계속해서 아이가 알아들 때까지 가르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이제 방송을 벌써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돼서 우리 시간이 쑥 간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께 꼭 하고 싶으신 말씀 우리 정 교수님 한 말씀만 좀 우리 애기 들려주세요. 너무 예쁘시죠? 근데 우리 아이가 바깥에서도 누구나 다 그렇게 이뻐하고 존중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게끔 가르치고 다스려서 아이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는 게 네. 훈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용기 있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얼마든지 어머님들도 하실 수 있고요. 저희가 또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솔루션들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우리 김미려 씨 첫 번째 공감 부모로 나오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유, 시간이 너무 부족한 것 같고요. 일단, 저희 늘려주세요. 일단 이제 정말 좋은 선생님들과 함께 네. 너무너무 좋은 정보를 얻고 가서 정말 너무 뜻깊었어요. 그래요. 앞으로도 저희가 또 이제 우리 개그 응원으로 다시 한번 네. 활동하시는 모습도 네네. 기대하고 있을 거고 네네. 무엇보다 더 기대되는 건 엄마 김미려로서 우리 모아 엄마로서 네. 더욱더 행복한 모습 저희가 많이 기대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두 분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그 개편한 방송 많이 기대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신 어머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화내지 않고 내 아이 가르치기. 과연 이 불가능한 주제가 가능하게 될지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공감 부모가 저희 라이브 토크 부모를 찾아주실지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아침에 뵐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breaking into beats. Didn't call in sick today. Crash back to reality.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아토아토에서 아토피 스킨케어 세트를, 순수식품에서 야채 한 가득 아기 주스를 드립니다.